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TV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역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 하반기에는 전세 계약 만료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역전세의 공포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각해지고 있는 역전세난, 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4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전용 면적 89제곱미터 아파트의 전셋값이 6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년 전 7억 6천만 원과 비교하면 1억 6천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빌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년 전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빌라는 2억 5천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1억 8천만 원으로 7천만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지금 14단지 같은 경우 27평 같은 경우가 한 7억 6천까지 전세가가 갔었는데 지금 한 6억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 이상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빌라가 한 2억 5천 하던 게 지금 한 1억 8천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15평, 18평짜리가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한 30% 이상 떨어졌다라고. 이처럼 전셋값 하락은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 전 대비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이 9.7% 하락했으며 경기 11.5%, 인천은 17.1% 각각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세종시가 마이너스 28.5%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서울 지역 자치구별 전세가 변동률은 강남구가 13.2% 떨어져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고 동작구 마이너스 12.9%, 양천구 마이너스 10.7%, 은평구 마이너스 10.5%, 광진구와 송파구가 각각 10.2% 떨어지는 등 9개의 자치구가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전세 위험 가구는 올 초 25%에서 최근 50%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가올 하반기입니다. 2년 전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을 찍을 때 체결됐던 전세 물량이 올 하반기 대거 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잇따르고 있는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등이 역전세난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빌라왕이나 전세금 반환 때문에 전세 물건보다는 반전세라든지 월세화가 굉장히 많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전세난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역전세난에 따른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대출이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기준을 완화해서 일시적으로 전세 대출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역전세 위험이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 지역 전세 가구 2집 중에 한 집은 역전세 위험 가구인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역전세는 현 전셋값이 기존 전셋값보다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4월 기준 서울 지역 전세 가구의 절반 정도가 역전세 가구입니다. 지난해 초에는 역전세 가구 비중이 25.9%였는데 1년여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싼 깡통 전세도 3배나 늘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역전세와 깡통 전세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겁니다. 여기에 전세 사기까지 속출하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도 언제 내가 그 대상이 될지도 모르고 살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이미 역전세로 곤란을 겪고 계신 임대인, 임차인이 있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임대인은 떨어진 차액 마련에 고충을 토로합니다. 집주인들이, 임대인들이 차액을 내줘야 되는데 3억에 들어간 전세를 지금 현재는 2억 7, 8천밖에 아니니까 2천을 내줘야 되는데 2천을 내줄 수 없는 여력이 없으신 임대인들이 이제 많이 계신 거죠. 집값 상승기에 이른바 갭 투자로 집을 사들인 임대인은 더 속이 탑니다.
나간다고 하던 안 나간다 하던 5,500은 토해내야죠. 힘든 정도가 아니고 잠이 안 나. 실은. 이들은 보증금을 내주려면 은행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임대인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줘야 되는데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되냐 이거죠. 저는 저번에 은행도 갔다 왔다니까요. 우리 주거래 은행도. 저희 아파트도 시세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9천이래. 그러니까 대출 한도를 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정부는 역전세 문제가 심각해지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상황.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 현장에선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두 채 소유하더라도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산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전세를 놨다는 얘기는 주인이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으로 3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세웠던 기정 예산의 6.4% 규모인데요. 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 극복과 저출산 지원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편성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은 3조 800억 원, 올해 본 예산 47조 2,420억 원의 6.4% 규모입니다. 47조 원은 서울시 본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였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민생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추경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4월 발표한 IMF 경제 전망에서 올 한 해 경제는 험난한 회복 과정이라고 표현하였듯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일상의 고통이 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시민과의 약속 이행과 동행, 매력, 안전 3대 분야에 집중 투자됩니다. 먼저 시민과의 약속 이행엔 6,75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민생경제 지원에 1,192억 원, 저출생 대책 597억 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67억 원, 청소년 청년 안심 정책 29억 원,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에 4,800억 원, 창의 행정에 65억 원이 각각 집행됩니다. 1,192억 원의 민생 경제 예산은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99억 원이 배정됐고 소상공인을 위해 396억 원이 사용됩니다. 요금 인상 시기 조정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에 4,498억 원이 지원되고 마을버스에도 17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동행과 매력 안전 등 3대 중점 분야에는 6,442억 원이 투자됩니다. 생계와 주거, 의료 지원 확대에 2,478억 원이 배정됐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는 2,525억 원,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1,439억 원이 집행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680억 원이 배정됐고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에 562억 원이 사용됩니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에 1,377억 원, 내구 연한이 다가온 지하철 전동차 교체에 51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 소방 장비를 확충하고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를 하겠습니다. 내구 연한이 경과된 노후 전동차 298칸과 지하철 통신 신호 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의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은 서울시 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정례회를 열고 서울시 추경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첫 추경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의회 의결이 나면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가 남산에서 예장공원을 연결하는 곤돌라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이 동시에 지역 상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명동역 인근에 위치한 예장공원. 이곳에서 남산 서울타워까지 연결되는 곤돌라 설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약 1km 구간으로 한 대당 수용 예상 인원은 10명, 시간당 최대 2,000명이 곤돌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산은 이제 친환경 교통수단인 곤돌라를 남산에 추가 설치해서 남산의 접근성, 편의성을 제고하고 또 이용의 편의를 개선하고 그래서 남산의 문화적이고 또 역사적인 가치 고치, 남산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 개발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산 곤돌라 도입 사업이 본격 추진된 것은 지난 2015년 남산 일대가 대기청정 지역으로 지정되면서입니다. 차량 통제에 따른 친환경 교통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케이블카는 시설 노후화는 물론 공공기업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으로 사업에 진척이 없다가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운영 수익으로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케이블카와는 달리 대중교통과의 인접성으로 이동약자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내려지면 시시 설계를 통해 이르면 2025년 하반기에는 시운전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보통 패션쇼라고 하면 화려한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최신의 패션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시가 특별한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모델들이 재활용품으로 만든 옷을 입고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런웨이가 설치된 서울 광장. 화려한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무대를 걸으며 한껏 옷매시를 뽐냅니다. 그런데 옷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니 비닐 포장재인 일명 뽁뽁이부터 글씨가 선명한 현수막까지 쓰레기로 만든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나 아니면 버려지는 의상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만든 그런 의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재탄생시킨 그런 의상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뒀습니다.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시가 낭비 없는 사회 만들기 의미를 담은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이번 패션쇼에는 전문 모델 40명과 시민 7명이 참여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의상은 4개 팀으로 구성된 디자이너들이 현수막과 커튼, 폐기물을 활용해 총 60점을 만들었습니다. 제작 기간은 3개월이 걸렸습니다. 집에 있는 커튼으로 만들었고 집에 남는 큐빅으로 만들었어요. 옷을 재활용을 만드는 것도 진짜 재밌었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참여해서 재밌었어요. 이날 행사장에는 다양한 전시 체험 부스도 운영했습니다.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알아보는가 하면 자전거로 에너지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웠습니다. 전기를 새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은 몸에서 나는 에너지로 하니까 조금 환경을 보호했어요. 조금 다리는 아프지만 뿌듯함 같은 거. 서울시는 11일까지 환경 주간으로 지정하고 탄소 중립 실천과 참여 유도를 위해 영화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은평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평문화재단 부실 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화재단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은평구의 행정복지위원회 공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의원들은 은평문화재단의 부실 운영을 질타했습니다. 은평구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문화재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인사, 채용, 예산회계 등 5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은평구는 2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한 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문화재단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 공고 의무 기재 사항을 누락하고 업무 추진비를 밤 11시 이후인 비정상 시간대에 집행했습니다. 현재 은평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직위 해제됐으며 본부장과 팀장 2명이 면직돼 팀장 5개 자리가 공석입니다.
은평구의회는 문화재단 부실 운영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관리부서에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지금 3, 40억이 들어가고 있는 재단이 정말 하루도 시끄럽지 않을 날이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당연히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잘 정리된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걱정하시는 부분 문제 없도록 어쨌든 문화와 관련된 사항들 잘 진행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황재원 의원은 은평문화재단을 포함한 은평구정 전반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고강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하나를 만들어서 집행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분명히 결과물이 똑부러지게 나오게끔 해드릴 테니까 준비들을 단단히 좀 하셔야 할 겁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선 은평구가 불광천 별빛거리 조성, 축제 등에 사용한 조형물 관리 소홀, 물품 구매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5,500 정도의 기금을 들인 제작을 했어요. 이거 어디 있어요? 22년도에는 제작을 했는데 44만 원 주고 제작을 했어요. 보관장고에 갔더니 이거는 토끼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우리 은평 토끼인지 서대문 토끼인지 마포 토끼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를 굳이 렌탈을 안 하고 굳이 왜 구매를 했는 이유, 그리고 은평구 의회는 또 은평구 전용 한글 서체 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가 양천구 신월 7동 913일대 재개발을 위한 신속 통합 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1970년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형성된 이후 김포공항 입지에 따른 고도 제한 등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았던 곳입니다. 특히 보차 구분 없는 협소한 도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는데요. 당초 대상지는 인근에 김포공항이 있어 11층에서 12층 수준으로 개발이 가능했지만 신속 통합 기획을 추진하면서 높이 제한이 해발 고도 58.86m에서 66.49m로 완화됐습니다. 또 제2종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해 기부 체납 없이 최고 15층 높이로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